시작합시다. 자, 원순열 그리고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한번 해보자. 첫 번째가 원순열이고요. 두 번째가 중복순열. 세 번째가 이렇게 총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자, 보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확통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저번에 있던 친구는 뭐 들은 친구 들었겠고 하지만, 일단 수업 커리큘럼 자체는 쌤이 이야기했지만은 목요일 날은 2시간 동안은 확통을 할 거다. 확통을 하면은 여러분들 겨울 방학까지 하면은 확통이 끝나고도 남을 것 같기는 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확통 수업은 일반적으로는 끝이다. 일반적으로는 끝이고, 학교별로 이제 확통 시험 치는 시험 범위라든지 이게 다 다를 거야. 뭐 어떤 학교는 1년 내도록 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1학기 때 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2학기 때 치는 학교가 있는데, 이거 명시넘지? 거의 다 1학기 치거나 하면, 진여도 1학기 치잖아. 중앙도 1학기 치잖아. 한 학기. 그리고 국어 너는 확통 언제 치노? 1학기 때 치나? 경혜는 2학기. 대하는 1년, 진고는 1학기, 사면도 1학기. 짬뽕이 나오지. 일단은 그래서 1학기 치는 친구들은 내신 대비 때 그때 다시 한번 확통을 한번 읽어주긴 할 거다. 그리고 1년 내도 치는 친구들도 조금씩 읽어줄 테니까는 일단 겨울방학 동안 확통을 한 바퀴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순열입니다. 자, 순열이란 걸 우리 기말고사 때 마지막으로 배웠다, 맞지? 순열과 접할 때 순열이 뭐였지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중복하지 않고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정확한 표현은 순열이라고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 순열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직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선상에서 이렇게 쭉 나열한다라는 표현인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원순열입니다. 어떻게 나열할 거냐라고 하면 이런 원탁에 이제 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할 거야. 단 조건이 있다. 회전해서 같으면 같은 것으로 인정을 하재.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간주하재. 자, 그럼 봐라 얘들아. 간단하게 내가 여기 A라는 사람을 앉혔고 여기다 B라는 사람을 앉혔고 여기다 C라는 사람을 앉혔고 여기다 D라는 사람을 앉혔어. 근데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이번에 난 여기다 A를 앉혔고 여기다 B를 앉히고 여기다 C를 앉히고 여기다 D를 앉힐 거야. 자, 흰색의 배열과 노란색의 배열은 우리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다르지만 얘를 오른쪽으로 몇 도를 딱 돌려버리면 90도를 돌려버리면 같은 배열이다. 맞지? 자, 지금부터 원순열의 배열은 회전했을 때 같은 것은 반드시 어떻게 취급을 한다고?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배열과 지금 내가 적었는 이 배열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중복한 것을 나는 뺄 거야. 이런 형태들을 지금부터 뭐라 부르자? 원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교과서형 표현 방법은 이렇게 적혀 있다. 자, n명을, 자, 첫 번째가 교과서형 표현 방법은 n명을 어떻게? 원탁에 배열하는 수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이 녀석을 n-1의 팩토리얼이라고 적혀 있다. 자, 그럼 교과서형 표현으로 증명을 해주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안 풀 거라는 말이다.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는 받아들이자. 자, 뭔 말이냐 증명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얘들아. 자, 첫 번째 우리가 n명이니까 1번, 2번, 3번 당당당당당당당당당 그래서 n까지 요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일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1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의 수와 1이 여기 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의 수와 1이 여기 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의 수와 이것을 총 몇 번? n번 여기까지 돌아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 한 거지? 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 n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너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일단 교과서에는 그렇게 적혀있다. 모든 교과서에는. 괜찮지? 자, 일단은 원순열이 n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원순열이라 하는구나. 당연히 이거는 도구나 하우나 다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런 형태가 나올까? 그게 아니라 두 번째다. 자, 우리는 원순열을 지금 어떻게 풀 것인가? 풀이다. 이놈의 감기. 자, 풀이를 어떻게 풀 거냐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얘들아, 원순열에서 같은 조건이 뭐였지? 회전했을 때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같은 것으로 간주한대. 맞지?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케이스는 염색 또는 조건 없이 원탁에 안출되다. 자, 첫 번째, 어떠한 도형의 염색, 즉 색칠을 하거나 아니면 원탁에 조건 없이 낮출 때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여기에 있는 총 7개 군데에 난 지금 색칠을 할 거야. 근데 회전했을 때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풀 것인가? 첫 번째다. 얘들아, 우리가 원순열이라는 걸 왜 배우냐면 제일 첫 번째 이게 나온 구조가 뭐였지? n 팩토리얼이 뭐였지? 그냥 제일 첫 번째 그냥 안춘 거야. 맞니? 원순열에서 제일 첫 번째 n-1 팩토리 나온 게 쌤이 아까 전에 이야기해 준 게 첫 번째는 원탁의 n명을 일렬로 앉히고 난 뒤에 몇 번 돌려보니까는 몇 번 중복됐다고? n번이 중복돼서 얘를 뭘로 나눈 거야? n으로 나눈 거야. 얘들아, 이 구조를 알면 돼.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자, 간다. 첫 번째 뭐라고? 여기다가 난 뭐를 할 거라고? 색칠을 할 거야. 맞지? 지금 이제 색칠을 할 거란 말이야. 총 7군데에 보니까 소단 7개 색깔이 있겠지? 색칠을 할 거야. 그럼 7군데에 7가지 색칠하는 경우 수는 몇 가지? 그렇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직순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몇 팩토리얼? 7 팩토리얼. 맞니?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저 n으로 왜 나눴지? 돌려와서 한 바퀴 돌아갔을 때 어떤 상황이라고? 몇 번이 같은 상황이 나왔다고? n번이 같은 상황이 나온 거야. 자, 그럼 다시 가자. 얘들아, 이 다비드별을 내가 한 바퀴 돌려보자. 한 바퀴 돌려보면 같은 상황이 몇 번 나올까? 총 6번 나온다. 왜? 얘가 여기 갔을 때. 그래서 총 같은 상황 몇 번 나온다고? 6번. 그래서 뭐냐면은 한 바퀴 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한 바퀴 회전했을 때 같은 상황이 몇 번 나온지를 보면 돼. 그럼 얘 몇 번 나왔다고? 6번이라서 뭘로 나눠주면 돼? 6으로 나눠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런 형태들 염색하는 경우 또는 다시 간다 또 이번에는 지금은 내가 염색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원탁에 앉혀보자. 이번에 이런 거야.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똑같이 하자. 자, 4명을 지금 이게 정사각형 탁자에 앉힐 거야. 정사각형 탁자에 앉히게 되면은 첫 번째다. 우리가 별다른 조건이 없어. 맞지? 그냥 사람만 앉히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자 했지? 첫 번째 직순절 4명을 그대로 앉히는 경우 수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자, 정사각형이다. 한 바퀴 돌렸을 때 같은 상황 몇 번 나와?
네 번 나오기 때문에 뭘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돼. 자, 또 가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이야. 네 명 안 줄 거야. 자, 첫 번째 시작.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수 몇 팩토리얼? 자, 옆 핀 뽑고 한 바퀴 돌려봐봐. 같은 거 몇 번 나올까? 그렇지, 2번 나온다 이거는. 그래서 뭘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잘 잔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보자. 요번에는 정사각형이야. 이거 있다고요. 요렇게 앉았어, 이번에는. 자, 그럼 가자. 첫 번째, 얘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수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얘들아, 이 핀 꽂고 한 바퀴 땅 돌려봐봐. 같은 상황 몇 번 나올까? 2번 나온다. 이 상황이 얘가 여기 갔을 때 끝이잖아. 왜? 2명, 2명, 1명, 1명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몇 번이라고? 2번이다. 자, 지금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 상황인지 이해돼? 진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들은 여러분들 의지가 안 하면 다 풀 수 있다. 뭐 n-1 팩토리얼 나와버리고 다 필요 없다. 첫 번째 무조건 직순열, 두 번째 뭐라고? 핀 꽂고 한 바퀴 돌렸을 때 같은 상황이 몇 번 나온지만 확인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럼 첫 번째가 이런 상황이면 그냥 제일 심플한 상황이야. 그냥 말 그대로 염색하세요. 색칠하세요. 또는 그냥 사람 몇 명 데리고 와갖고 자리 그냥 쭉쭉쭉 깔려있고 앉아보세요. 뭐지?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 그냥 앉히기만 하면 돼. 목이 없는다, 이거. 말이 하면 할수록 완전. 좀 이상하더라도 음이탈이란다. 뭐 이탈돼도 좀 이해해라. 뭐냐면 조건 자체가 없으면 말 그대로 첫 번째 뭐하라고? 직순열 하시고요. 두 번째 핀 꽂고 한 바퀴 돌리면 돼. 같은 상황이 몇 번 나오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족을 테이블에 앉혔어. 근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반드시 마주보고 앉으래. 이런 조건이 생기는 거야. 조건이 생기면은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을 때다. 자, 두 번째가 특정한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라고 하고, 쌤은 이것을 나는 뭐라고 이해하냐? 보스 결정이라고 한다. 자, 보스 결정 문제다. 자, 그러면 가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야.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6명 가족이 이제 원탁에 앉을 건데,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원탁이 이렇게 있어. 6자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나요? 자, 간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첫 번째 보스를 결정하세요. 누구 할래? 할아버지.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다. 보스 결정 경우의 수는 무조건 몇 가지? 한 가지야. 왜? 이것은 이래 생각하면 된다. 자, 특정한 사람이 보스야. 자, 특정한 뭐라 했지? 특정한 나오면 내가 뭐라 하더노? 101. 다 결정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백날 투표해도 누가 될지 몰라. 누가 될지 다 결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특정한 나오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스는 뭐라고? 특정한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정이 됐어. 경우수 몇 가지라고? 한 가지야. 너희들이 할아버지라고 하자니. 그럼 너희들이 할아버지를 보스로 그냥 결정한 거야. 괜찮지? 자, 그럼 할아버지를 첫 번째 앉힐 거야. 자리 몇 개 있어? 그래서 경우수는 몇 가지? 한 가지다. 원탁은. 왜?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돌아가면 다 어떤 자리라고? 같은 자리야. 그래서 보스가 제일 첫 번째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야. 자, 그럼 간다. 할아버지를 간단하게 여기 앉혔다 치자. 할아버지가 여기 앉았어. 자, 지금부터 이제 보스를 원탁에 앉추는 이유는 단 하나다. 원탁을 무효화시키려고. 할아버지가 앉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탁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 자, 그리고 할아버지 맞은편에 누구 앉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할머니가 앉는 경우 수 몇 가지? 한 가지. 자, 남은 자리 몇 자리? 남은 자리 몇 자리? 네 자리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수 몇 팩토리얼?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점 한번 날릴 수 있어. 선생님, 왜?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마주 보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맞아. 맞는데 곱하기 2 하면 중복이 생겨. 자, 왜 그런지 상황만 보여주면 되겠지? 자, 가자. 자, 6명이 어려우니까 4명 하자. 할아버지, 할머니, CD야. 내가 지금 여기서 해놓은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DC야. 이거 해서 두 가지 구해놓은 거지, 내가 지금.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바꿔보자. 할머니, 할아버지, CD야. 할머니, 할아버지, DC야. ACBD, ACBD 이거 두 개 뭐 하는 거야? 같은 거야. 이거 두 개도 뭐 하는 거라고? 같은 거야. 그래서 자리 바꿀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보스 결정 박았으면 시즈 모드 끝이야. 하지마. 자리 바꾼다 이런 아름다운 소리 하지 마라. 그 이유는 쌤이 이야기했잖아. 보스 결정해서 시즈 모드로 바꾸는 이유는 원탁인 것을 원탁이 아니게끔 바꾸는 경우 중에 하나다.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한 번씩 가끔씩 있다 보면은 참 기도 안 차는 문제 있다. 갑자기 원탁에 가족들끼리 안주로 왔는데 엄마가 모르고 한 자리에 물을 쏟았대. 어떤 상황인 거야? 안 좋다. 상황은 안 좋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물을 쏟았대.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 지금부터 이것은 무엇이 아닙니다. 원탁이 아닙니다. 야, 왜? 얘들아, 물을 쏟았다라는 말은 돌아가면은 똑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다른 자리가 된잖아. 예를 들어 여기에 물이 쏟아져 있어. 여 할아버지 앉는 거랑 여 할아버지 앉는 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왜? 물이 쏟겨진 자리냐? 물이 쏟겨지지 않은 자리냐? 이런 문제다. 보스 박는 이유가 그거다. 뭐라고? 이 원탁을 원탁이 아니게끔 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맞니? 자, 그래서 이제 풀이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경우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는 뭘 하시면 된다고? 보스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스를 결정해서 우리가 한 짝이 안 추고 나머지는 다 뭘로 바꾸면 된다고? 직순열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는 원순열을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중복순열이다. 자, 순열인데 중복 순열이야. 얘들아, 우리가 NPR이 뭐였지? NPR이 첫 번째가 뭐라고? 서로 다른 몇 개에서 N개에서 두 번째 몇 개를 선택하여 R개를 선택할 건데, 세 번째가 중복한다, 중복하지 않는다? 중복을 하지 않고요. 네 번째가 우리 뭐 한다 했지? 나열을 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불렀다? NPR. 요렇게 불렀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우리 순열이라고 했어. 맞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놈을 3번 조건을 이렇게 쓸 거야. 3번 조건을 우리 뭐라 쓴다고?
중복을 허락을 할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주머니 안에 1, 2, 3이란 공이 있어. 자, 얘들아, 그 전에 먼저 보자. 전의 조건은 절대 R이 N보다 클 수가 있어, 없어? 5개 있는데 5개 중복하지 않고 5개보다 더 많이 못 꺼내잖아. 하지만 지금부터 공이 1, 2, 3이란 공인데 내가 몇 번 꺼낼 수 있다고? 5번 꺼낼 수 있어. 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을 거니까.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고 했다. 맞지? 자, 그럼 얘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쓰나요? 라고 하면은 중복을 허락해서 쓰는 것을 지금부터 어떻게 기호로 쓰냐면 N 파이 R 아니면 N 프로덕트 R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해서 꺼낼 거야. 그리고 뭐라고? 순서 배열이 존재하는 요 형태를 우리는 N 파이 R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쌤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애들한테. 기호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거 무슨 법칙으로 그냥 풀으라고? 곱의 법칙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우의 수에서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봐라. 난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거야. 근데 숫자 카드가 1이라는 카드가 있고 2라는 카드가 있고 3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같은 카드를 여러 번 써도 좋대. 맞지? 아니면 네 자리 할까? 자, 1, 2, 3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내가 몇 자리 만들 거라고? 네 자리 숫자 만들 거야. 근데 같은 장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대.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면은 너는 얼마? 아, 이거 계산이 안 했잖아. 자, 그래서 너는 얼마? 자, 첫 번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세 가지다. 맞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도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도 몇 가지?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계산하면 뭐지? 저 곱의 법칙을 사용하면 얼마? 81 요렇게 쓰면 되겠지. 맞니? 자, 근데 얘는 우리가 기호로 쓰자면 이렇게 쓰면 돼. 세 개 중에 중복해서 총 몇 번을 꺼내자고? 네 번을 꺼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야. 세 개를 중복해서 몇 번, 세 개 중에 중복해서 총 몇 번 꺼내면 돼? 네 번을 꺼내면 돼. 그래서 얘를 우리는 n의 r제곱이다라고 계산은 할 건데, 자, 이야기를 하지만 얘는 계산하는 게 곱의 법칙을 쓰는 게 훨 편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호로서는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냐면, 곱의 법칙, 뭐, n개 중에 r개를 선택을 할 건데요. 중복해서 선택을 할 거고요. 순서는 존재한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중복 순열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중복 순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함수 대응이다. 뭐냐면 1, 2, 3, 4가 될 거고. 그리고, 1, 2, 3, 4, 5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자.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5개. 2도? 2도? 3도? 4도? 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해석해도 돼. 요 놈성 중에 중복해서 몇 번 꺼낼 거라고? 4번 꺼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복해서 5개 중에 중복해서 몇 개 꺼낼 거라고? 4개 꺼낼 거야.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1, 2, 2, 2 중복해서 4번 꺼내. 하나, 둘, 셋, 4 꺼냈지?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1, 2로 꺼냈단 말은 1은 1에 대응되고 나머지 3개는 다 어디로 대응된다고? 2로 대응되면 돼. 2, 1, 2, 2 1에 꺼냈다면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3, 4는 다 어디로 가면 된다고? 2로 가면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전자의 풍계 곱의 법칙 쓰는 게 훨 수월하단 말이야. 너희 보기에는 바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순열의 기호는 저렇게 쓰기는 한다. 중복순열의 기호는 저렇게 쓰는데, 선생님 그러면 서술평가 때 중복순열의 기호를 쓰지 않고 풀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된다. 곱의 법칙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무방하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복순열이고,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꾸벅꾸벅 하지 말고 잠이 오면 알아서 불이 들어와 있죠.
잠을 깨워야 된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말 그대로 순열인데 같은 게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해 보자. A, B, C라는 이 단어들을 내가 일렬로 나열했을 때 과연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인가 라고 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야. A가 너무 불편해.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난 저 A를 다 다른 A라고 할게. 그럼 예를 들어서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 B, C를 난 일렬로 배열할 거야. 자, 그럼 스타트는 몇 팩토리얼이지? 5 팩토리얼이다. 맞지? 자, 두 번째는 봐라. 얘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 중에 잘 봐. A 프라임, L 더블 프라임, B, C. 그리고 A 더블 프라임, A 프라임, B, C. 자, 그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 B, C. 아우. 자,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 A, B, C. 자, 그리고 A 더블 프라임, A 프라임, B, C. 자, 그리고 A 더블 프라임, A 프라임, A, B, C. 자, 이만큼을 이제 일렬로 배열한 그 경우 수가 여기에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부터 이 쌤이 적어놓는 이 배열에서 프라임 다 떼쁘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잖아. 즉, 같은 게 어느 경우만큼 나오냐면 이 같은 거 세 개가 뭐 하는 경우만큼 일렬로, 그렇지, 배열하는 만큼 다 같은 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이만큼은 다 결국은 프라임을 떼면은 중복이야. 맞니? 더블 카운팅 한 거란 말이야.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녀석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 전체를 배열했는 경우의 수에서 같은 게 일렬로 배열하는 중복만큼은 내가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겠네. 괜찮니? 그래서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저 단어가 일렬로 배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다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보자. 바나나.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인데 A가 지금 몇 개 있어? 그럼 A가 일렬로 배열하는 만큼 다 경우의 수 같은 거네. 그래서 얼마? 3팩토리얼 나오는데 끝이 아니네. N도 두 개네. 그래서 곱하기 다시 또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눈 것을 우리는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길찾기 문제다. 최단거리 찾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최단거리로 갈 거야. 일단은 빵카 없다. 빵카 없는 상황에서의 최단거리로 가려고 하면 제일 쉬운 방법 뭐야? 탕탕탕탕탕탕탕.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몇 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 맞니? 자, 근데 최단거리 가는 거 얘들을 어떻게 하면 돼? 섞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총 몇 팩토리얼? 몇 팩토리얼? 7팩토리얼을 이렇게 가는 게 다 같으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도 같은 거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네. 맞니? 자, 그래서 일반적인 길찾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가로, 세로, 합팩에다가 뭘로 나눠주면 된다고? 가로팩, 세로팩을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길찾기면 이렇게 풀면 된다. 괜찮지? 자, 근데 길찾기에서 문제가 뭐가 생겼을 때야? 벙커가 생겼을 때다. 어떻게? 이렇게 벙커가 생겼을 때야. 갑자기 여기에 우리 삼대빈이 똥을 쌌어요. 그럼 절로 가면 돼, 안 돼? 가도 될걸? 가도 돼? 가도 되겠나? 안 돼? 뭐 똥 싸는데 그게 가도 안 되겠나?
어떠죠? 근데 오늘 가지 말자. 그래서 여기 문과 이제. 여기 문과.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데 보통 풀이집 보면은 뭐 여 갖는 거에서 뭐 질러가는 거 또는 아니면 경유지 이러는데 다 필요 없다. 그냥 원초적으로 무슨 법칙 쓰세요? 얘들도 많이 했잖아. 무슨 법칙? 합의 법칙. 합의 법칙 쓰면 돼. 너도 많이 했잖아. 1, 1, 1, 1, 1, 1. 여기 올라면 어떻게? 몇 가지? 2가지. 여기 올라면 몇 가지? 3가지. 여기 올라면 몇 가지? 4가지. 여기 올라면 4가지 없네. 4가지다 그냥. 자, 여기 올라면 2가지, 1가지, 3가지. 여기 올라면 3가지, 1가지, 4가지. 여기 올라면 4가지, 1가지, 5가지. 여기 올라면 없다. 4가지. 여기는 4가지, 4가지, 8가지, 4가지, 5가지, 9가지. 그래서 여기 오는 경우 수 총 몇 가지? 17가지다. 이렇게 합의 법칙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요거 만약에 서술평가 나오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될까요? 서술평가 안 나온다. 왜? 서술평가에서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고정할 수가 없다. 첫 번째가 경유 지점을 이래 잡아도 보통 일반적으로 대각선을 잡거든. 대각선을 잡는데 대각선에는 그 위쪽을 잡아서 중복되는 경수 또 빼도 돼.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경유지가 거기긴 하지만은 또는 내가 저기 걸러갔을 때 그러니까는 포제로 또 풀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전체 경우수에서 여기를 스쳐서 지나가는 그러니까 저기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수를 또 빼도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나오는 시험지를 봤는데 서술평가 때 서술평가에 길찾기 문제를 나온 문제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쌤도 부담스러울 거야. 왜냐하면 채점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거든. 경유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풀이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벙커 있는 문제는 그냥 합의 법칙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그리고 합의 법칙을 요거 쓸 때는 최소 2번은 풀어라. 2개 풀어갖고 답이 같아지면 그 답을 하되 아니면은 답이 달라지면 또 풀어야 돼. 왜? 이렇게 합을 구하다 보니까 에러가 한 번씩 자주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냥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해야 될 순열 내용 끝.